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거는 뭐 제 컨텐츠 차원에서 종토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이제 노이즈가 많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그 부분 좀 정리를 하려고, 특히 좀 최근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 해가지고 뭐 원전 그리고 방산 그리고 뭐 태양광 이런 거 하나솔루션도 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몰려 있는데, 하나솔루션과 오늘은 좀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흐름 그리고 현대로템 방산, 그다음 하나오션 요렇게 좀 한번 살펴봐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게 좀 관심 있거나 아무래도 지금 주변에 좀 제가 통계치로 봤을 때, 또 제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이런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국내 증시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사이클 관련된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하나솔루션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는 어 네, 이거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BBB 법안. 자, 이게 지금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래요. 뭐 신재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2차전지 그런 쪽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사실 이게 법안이 발효가 되는 거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조금에 대한 축소가 단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게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100%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게 시기적으로 27년까지 완공 시에. 자, 이 말은 뭐냐? 그럼 지금 해서 이 안에 완공된다라면 세액 공제를 이제 100% 유지하면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즉 착공 시점에 대한 조건을 삭제하였고 완공만 기준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단기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프로젝트가 쏠 몰릴 수 있다는 거죠. 몰린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뭐 태양광 풍력업계 단계적으로 설치 시한을 앞당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TPO, 주택 가정 그런 부분 TPO 사업으로 이제 ITC 세액 공제 혜택, 그리고 2분기 실적에 엠팩 관련된 그 첨단 그 보조금 그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극대화. 1분기에 요걸로 인해서 좀 실적에 돌리면서 축 상승했잖아요. 자, 그런데 2분기 지금 뭐 박스권 흐름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데, 자, 뭐 그러나 추세는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지금 한 1900 후반에서 2000억 정도 보조금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2분기도 실적은 괜찮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반기 모멘텀 하나솔루션 주목해야 될 거 바로 솔라우예요. 이게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제 건설 중인 건데, 이게 인곳부터 모듈까지, 그러니까 풀라인업으로 다 생산이 가능한 게 현지 생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뭐 지금 이게 BBB 법원에서 하나 좀 FEOC 관련 세금 조항이 좀 빠져 있어서 이게 아마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우회하고 베트남 통해서 중국에 우회하고 결국 태양광에 대한 건 중국이 좀 이제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노이즈에 휘말릴 게 없는 게 하나솔루션 현재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풀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물론 저도 지금 당장 뭐 이거를 투자 관점으로 본다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하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눌리면 오히려 이게 휩쓸 당하고 꼬리 달리고 추세적으로는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까지는 물론 뭐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제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막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막 체크를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보유하거나 아니면 좀 물려 있다라고 하시면은 크게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당장을 이게 막 당장 손절하고 그럴 건 아니고 일단 2분기 실적 부분까지는 보자. 그러면 추세가 아직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좀 체크를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두산 에너빌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 에너빌리티도 어제 상승 이후 지금 5일선 보시면은 이 5일선 흐름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요거 지금 68,500원 요거에 대한 물량 소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눌림인데, 즉 지금 눌림에 털릴 거 없다. 이렇게 일단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티 뭐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좀 땡겨 볼까요? 외국인들이 그래, 맞아. 이 상승에 대한 주체를 외국인 기관이 같이 한 건 맞아요. 근데 여전히 외인 기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들은요,
지금 뭐 우리 뭐 개인처럼 뭐 한 달, 세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최소 3, 4년 준비한 거예요. 3, 4년을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특히나 지난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많이 모아놨죠. 물량이 박스권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물량 갖고 있고 중심을 잡는 물량으로 흔들기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너무나도 그냥 이 원전이라는 거는 사실 뭐 IT처럼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IT 반도체 뭐 이런 게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게 지금까지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가는 거는 뭐 수급이 빅머니 수급이 들어왔고 뭐 사이클이 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이클이 단발성으로 이렇게 짧은 게 아니고 길어요. 최소 몇 년 가요. 그래서 원전은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뭐냐 이제 일단 체코 두코반이라는 뭐 대형 원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밸류를 잡아서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봐야 될 거는 두산에너지테 원전만 있는 게 아니고 해상풍력. 해상풍력은 또 뭐랑 연결이 됩니까? 이재명 정책주, 이재명 대통령 정책 관련 에너지 고속도로 그게 또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정말 핵심은 SMR이죠. 여기에 또 지금 두산에너지 사장 지금 산업부 장관에 지명된 분이 오늘 이제 사장에서 사직하고 나서 장관 이제 그 인사청문회 걸치겠죠. 그러면은 또 그분이 아니라 지금 두산에너비티 즉 이제 AI 산업에서 지금 데이터가 사실 머리라고 하면은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심장은요 전력의 전력 에너지 그 핵심의 SMR은 필수 아닌 선택 아닌 필수가 될 거예요. 필수 아니라 선택 아닌 필수가 될 거예요. 지금 이 SMR에 대한 부분이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이냐? 일단 주기기 공급에 대해서 확정적이다. 왜냐면은 뉴스케일 파워에 지난 2019년부터인가 초기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늘려놓고 약 한 1조 400억 달러, 1조 달러 넘는 꽤 많은 규모의 자금을 이제 지분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협업 관계는 끈끈하단 말이에요. 기술력은 이미 검증돼 있고 여기에 뉴스케일 파워만 있는 게 아니고 테라파워도 있고 엑스에너지도 있습니다. 자, 테라파워는 MS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도 오클로 관련된 부분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TSMC 이게 뭐죠? 반도체계 파운드리 원전계 파운드리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계 TSMC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1차적으로 2만 원대에서 이제 공략을 했을 때 상승 나오고 나서 물론 여기서 한번 뭐 반복적으로 팔고 하면서 최근에 다시 6만 원 지지권 보고 나서 이거는 파동 이후에 눌려고 다시 돌린 다음에 7만 원 돌파 후에 다시금 추세를 잡고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또 국내 증시 강하잖아요. 수급이 꽤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원전 폐기물 관련된 캐스크 시장 요것도 지금 뭐 세아제 강인가 거기랑 경쟁 붙는데 레퍼런스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요 부분에서도 어쨌든 고려원전 해체 그게 이제 승인 나면서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도 오롯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심을 잡아가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될까? 하나오션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현대로템 좀 볼게요. 자, 현대로템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2차 폴란드 계약 이후에 세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서명을 언제 할 거냐면은 보시면은 서명을 이거 좀 매물도 좀 체크를 서명을 지금 신임 국방부 장관 인사청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걸치고 한 7월 한 중후반에 이제 최종 임명이 될 거라고 봐요. 신임 국방부 장관. 그러면은 이 신임 됐을 때 이제 현대로템이 그 폴란드 2차 계약 그거를 본계약에 서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체결이 되는 거죠.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반등하고 아마 그때 5월 한 중순쯤 이게 4월 중순 5월 중에 실적 나왔기 때문에 그 밸런스 봤을 때 4월 7월 한 8월 초 정도에 나오겠죠. 실적은 또 우상향 추세에 이어질 거라고 보고 그 부분만 또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튀어오를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방산의 날 1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방산 컨트롤 타워에 대한 신설 지시. 이렇게 뭐 해외 국가 간 대규모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히나 뭐 민감한 방산 같은 거
이럴 때 금융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정부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핵심적으로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 수출 금융에 대한 지원이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다는 거는 이제 K 방산, 그러니까 4대 방산의 어쨌든 핵심을 두기 위해서 정부도 이 부분을 밀어주기 위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2차 계약만 끝나는 게 아니고 폴란드에 대한 뭐 총 1000대 넘는 구간에서 지금 3차, 4차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최종 5차까지라고 했나? 그리고 나서 동유럽 쪽 폴란드 2차 때 이게 핵심은 현지 생산이 가능한 라인을 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요게 뭐냐면은 지금 동유럽의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계속 물밑 작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뭐 중동까지도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현대로템은 이제 뭐 사실 뭐 철도 관련된 것도 있지만 방산 관련된 걸로 인해서 꾸준하게 지금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뭐 최근에 뭐 물량 자체적으로도 아직은 뭐 잘 잡고 있고 여기서 추세 턴에서 바로 20만 원 돌파하냐 아니면 뭐 20만 원 돌파하기 위한 계속 뭐 변동성이 나타나냐 그 흐름에 아마 7월 중에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중심 잡아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하나로션 네, 하나오션이 또 MRO 관련된 부분 수혜가 있었어요. 미국 해군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좀 조정을 봐줘. 이게 좀 최근에 개인들이 좀 많이 사긴 하던데 여기서 일단 하나오션도 2분기 실적에 이제 좀 약간 변화가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주 추세로는 일단 수급은 뭐 개인사는 뭐든 일단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로 주도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요게 지금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주봉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나서 추세가 잡혀 있는 구간인데 자, 이 구간 말고 이제 여기서도 새롭게 보자는 거예요. MRO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실 이 BBB 법안 있잖아요. 이게 핵심에서 조선에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조선에 327억 달러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신흥 조선에 대한 부흥을 위해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군함 이런 부분이면은 어디입니까? 하나오션이 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필리 조선소 하나 시스템과 함께 필리 조선소 인수했잖아요. 여기에 또 오스탈 이게 뭡니까? 군함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산함, 잠수함 이런 부분에 특화된 하나오션 여기 또 LNG 관련된 부분 필리 조선소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요. 지금 뭐 상선, 특수선, 해양 플랜트, MRO까지 풀라인으로 완성된 하나오션한테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MRO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 8일에 어제죠. 그러니까 미 해군 7함대 찰스 드류함 MRO 정기 정비 수주를 확정했다라는 것도 꾸준하게 이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져 있고 뭐 트럼프의 러브콜 이후에 계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좀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차원에서는 저는 이 핵심은 결국에는 이 8만 원을 어떻게 빠르게 안착되느냐인데 그나마 지금 단기적으로 다행인 게 원래 단기 조정에서 조정 이후에 반등 시 5일선 회복은요.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단기 조정 마무리 구간으로 신뢰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일선 이 안착된 흐름 보이시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뭐 물량 소화 8만 원 터치하기 위한 물량 소화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걸 완전하게 소화는 못했고 여기 이제 8만 원 다시 안착된다라고 했을 때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흐름을 봐야죠. 왜냐면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주가 뻥 튄 거 너무 이게 급하긴 했어. 이게 사실 조금씩 갔으면은 이렇게 좀 변동성 나올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어쨌든 6월에 지금 흔들렸고 또 관세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조선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금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실적 확인하고 또 하반기에 모멘텀을 이제 뭐 수주라든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왜냐면 브라질 페트로바스 FPSO 4조 원 규모 입찰 대기권도 있고 태국 호위함 등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이 조선에 대해서는 사이클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거를 좀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LNG 관련된 부분도 있고 트럼프의 알래스카 관련된 뭐 세빙선 관련된 이슈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도 당장 흔들림보다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좀 이제 자리 잡는 과정, 물량 소화 과정. 물론 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다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낙폭은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좀 뭐 지금 보다 보니까 최근에 좀 관심 많았던 그런 부분 뭐 계속적으로 제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던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뤄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블랙님들이랑 뭐 이런 거 좀 물론 몇 개 뭐
이게 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을겠지만 뭐 제가 뭐 진행하고 핵심되는 부분 외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좀 관심도가 높은 거 한번 제 관점에서 다뤄드리고자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오전은 뭐 변동성 나오지만 뭐 또 관세로 계속 노이즈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그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포트를 유연하게 잡아가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국내 증시가 지금 좋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진짜 뭐 개별적으로 악재가 발생되거나 뭐 실적이 꺾이거나 성장이 꺾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저는 지금 관에서 웬만하면은 손절보다는 좀 버텨서 좀 더 이게 성장성을 좀 더 체크하고 결국엔 번호표 그냥 순서가 오듯이 그런 거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네, 이렇게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